종업원들도 보호하고 사업주도 보호하는 결국은 소송 가겠다. 소송액을 막 계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7급이라는 장애 등급이 노동력 상실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준이 다 달라요. 안녕하세요. 홍반장 원피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낯익으시죠? 네, 우리 고은님 또 모셨어요. 제가 고은님하고 얘기할 때가 가장 편하고 좋은 정보를 정말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단체 보험 컨설팅을 요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중소법인들한테 발생될 수 있는 업무 상세나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종업원들도 보호하고 사업주도 보호하는 이런 6월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로 들 때 만약에 일을 하다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종업원이 다쳤어요. 그럼 다치면 산재를 잘 들어놓으면 장애급여로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1급부터 14급까지 해서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만났던 사장님이 실제로 종업원이 산재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발이 좀 찧어가지고 7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산재 처리는 잘했는데 비용이. 네, 이걸로 만족을 하기가 쉽지는 않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결국은 소송 가겠다. 그래서 소송액을 막 계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럴 경우에 우리 사장님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봤더니 이 7급이라는 장애 등급이 노동력 상실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 이런 7급의 경우는 과연 이 사람이 앞으로 일하는데 노동력을 얼마나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리면서도 좀 세부적인 전문적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고은님이 계셨네요. 네, 제가 맞게 말씀드린 거 맞죠? 네. 이런 사례가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면 굉장히 정리가 안 되고 맞아. 전문가라고 해도요 사실은요 그쪽 분야만 전문가야. 산재 전문은 산재만 전문하고요. 또 손해배상 전문가는 손해배상 맥브라이트 그것만 전문으로 되어 있고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약관 기준으로만 전문가가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준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제 자랑 좀 할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은님만 계시다고. 뭔지 아시죠? 장애에 대해서 고은님만 제 예를 들어서 네. 왜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들도 있지만 저도 최근 어떤 것들도 해봤냐면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벽을 받고 교통사고가 나고 사망을 하셨어요. 기사님께서 출퇴근 버스 기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사망을 하셔서 갑자기 사망을 하시니까 부검을 해봤더니 부검서에서 뭐가 나왔냐면 심근경색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 그 사람이 사망하신 이유는 교통사고로 사망이 난 게 아니고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이 정지가 되니까 벽을 받고 사망하신 거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산재 처리를 하시고 싶어서 신청을 하셨죠. 신청을 하셨는데 일단적으로 이제 뭔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고 과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가지고 산재 보상은 받으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유족연금 1,300일 밖에 지금 맞아요. 안 해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1,300일분을 이제 보상을 해드리면 이거 부족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이렇게 부족하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고민을 남은 많이 삶이 하시고 얼마였을 텐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제 로펌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잘 뒤져봐요. 이 과정을 전체를 이제 전문가들이 잘 뒤져보는데 어떤 결론이 났냐? 그분은 건강검진상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 다시 2차 검사를 받아라 라고 했는데 2차 검사를 받으러 가려면 다시 오프 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쉬는 날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이 2차 검사 없이 계속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업주한테 이의를 제기한 거죠. 쉬게 해줬어야지. 검사 받으러 갈 수 있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인정이 된다면 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절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산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가 남고 하면은 그쵸,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고 또 그러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더라도 내 몸이 다쳤잖아요.
치면은 이게 장애분류표상에 네네. 후유장애 몇 퍼센트 해당이 되면은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네, 맞아요. 해결을 해주는 거고 그 장애분류표상에서 50%가 넘으면은 나위면제를 해주고 내 보험이 그렇죠. 그런 회사 또 거기에서 상품들도 있고. 80% 넘으면은 또 사망에 준하여 보상을 해주는 상품들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내가 그동안 계속 매달 보험료를 내놓고 있는 상품 안에서도 산재 뭔가 사고를 당했을 때 또 해결할 수 있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아하. 틀만 오늘 조금 네네. 읊어봐드리면 네네. 제일 첫 번째 장애 상태가 되었잖아요. 아프면 네. 장애 상태가 되었으면 요거를 나라에서는 나라의 장애인 등록 국가 장애인 등록 장애 인정 기준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뭔가 혜택을 주고 만약에 일하시다가 그랬으면 산업재해서 그거를 커버를 합니다. 네네. 두 번째, 내가 가입한 보험 안에서 후유장애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상품에 녹여갈 것이고 세 번째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면 맞아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라는 게 맥브라이드식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퍼센트 노동능력 상실률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내 몸 상태는 똑같아요. 내 몸 상태는 그대로지만 어떤 거를 청구를 하냐에 따라서 다른 진단서가 필요하고 다른 판단법이 필요합니다. 정말 진짜 이럴 때마다 느껴요. 그냥 통일하면 얼마나 쉽고 좋을까요? 예, 딱 하나. 만약에 네. 눈이 실명이 됐어요. 한쪽이 양안이 다? 양안이 다 만약에 실명이 됐어요. 등급 되게 높을 것 그러면 같은데요? 장애 그 산재 등급에서는 네네네. 1급이에요. 1급 두 1474일치. 두 눈이 실명된 상태라고 해가지고 1급에 해당이 1급. 되는 거지만 이거를 후유장애 장애 등급표로 보면은요 네, 한쪽이 실명되면 50% 장애 50% 분류표에 상에서 네네. 50% 장애, 양쪽 눈이 다 실명되면 100%라고 지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눈이 실명된 건 가장 등급이 어쨌든 높은 어디서든 거죠. 제일 이게 높네요. 그런 거죠. 어허. 그런데 이거를 네네. 손해배상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맥브라이드식으로 따져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반이 안 보이니까 50, 네. 둘 다 안 보이니까 100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실 왜냐면 딴 거잖아요. 데서 100%가 그렇죠. 1등급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맥브라이드에는 한쪽 눈이 실명을 하면은 전신 노동률은 25% 상실률이라고 나오고요. 양쪽 눈이 다 실명이 되면은 85%라고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가 남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맥브라이드 손해배상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노동능력이 얼만큼 저하됐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안이 상실되더라도 조금은 일할 수 조금은 있잖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유장애 요즘에 많이 말씀하고 계실 게 3% 질병 후유장애 맞아요.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한쪽 눈이 실명이 되면은 50%니까 보험가입 금액 50%를 이렇게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연령하고도 상관없고요. 그쵸. 그냥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다 맞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냥 한쪽 눈이 실명이든 50%를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맥브라이드식은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이 20살이냐 50살이냐 80세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는 게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 상실률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원래 벌 거예요. 네네. 100만 원을 벌 건데 네. 뭔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25% 노동능력이 상실을 했죠. 25만 원씩 덜 벌었다는 거예요. 75만 원래는 원씩 100만 원씩 벌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쪽 눈이 안 보여서 75만 원밖에 못 버네. 그러니까 25만 원을 매달 1년이면 12개월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뭐 65세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면 65세. 가동연한을 거기까지 계산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가동연한이 이분이 60세였으면 5년을 계산을 남았네요. 하는 거고 30세였으면 35년. 35년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7배 차이가 날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게 젊으면 젊을수록 젊은 종업원이 다칠수록 더 많은 리스크가 있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선은 약간 확 와닿는 게
맥브라이드식이라는 게 어쨌든 노동에 대한 가치를 두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장애랑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도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모든 산업재해 7급은 다 60%다 70%일까?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완전히 차이가 심해요. 알겠어요.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건 차이가 심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고은님한테 사례를 한 100가지 갖고 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오늘은 딱 기본 정의, 용어 정리를 조금 들으셨다면 다음에는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해되기 쉽게 풀어봐 드리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빨리 모실게요. 왜냐면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사례 가지고 연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조만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